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기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겨울임에도 고온 현상이 나타났고 북미에서는 강력한 눈 폭풍과 혹한, 그리고 미국 서부 지역으로는 최악의 대형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고온 현상과 대홍수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B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반구의 겨울 중에 가장 추운 시기가 바로 12월부터 1월인데요. 그런데 유럽에서 지금 여름 기온까지 오르는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이제 미국 기상청은 올해 1월 1일에 이제 전 세계 새로운 1월 중에 국가 기온 기록을 경신한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체코의 자보르니크가 19.6도, 폴란드의 코르비엘로우가 19도, 네덜란드 아이트호벤이 16.9도, 동유럽의 동쪽 국가인 벨라루스의 비스카에도 16.4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스위스 같은 경우 알프스 북쪽 지역 기온이 20도를 처음으로 넘는 등 벨라루스라든가 체코, 덴마크, 라트비아, 리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등 8개 나라가 1월 1일에 가장 따뜻한 날씨 신기록을 세웠는데요. 겨울철 고온 현상은 평년에 비해서 거의 20도 이상 높은 그런 기록입니다. 기상학자 막시밀리노 헤라는 현재 고온 현상은 유럽 기후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사건이다라고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는데요. 이렇게 고온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알프스 지역으로 눈 대신 비가 내리면서 스키장들이 문을 닫았고요. 1월 7일에서 8일간 스위스 아델보덴에서 열렸던 스키 월드컵은 사상 처음으로 인공눈을 이용해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온 상승은 유럽의 에너지난을 완화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가스 수요가 줄어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작년 이후 가스 가격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너지난 등 추위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유럽은 한숨을 돌렸다고 하죠. 네.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러시아 공격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런 기온 상승이 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발생한 이상 고온 현상이 원인이 뭘까요? 먼저 고온 현상이 일어난 걸 기상 분석기업계 분석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올해 1월 1일 유럽 중기청의 ECMWF 모델 일기도를 보면은 상단 좌중간이 영국과 노르웨이 중간이 북해로 강력한 저기압이 위치해 있고요. 좌측 하단이죠. 스페인 정도의 중심을 둔 따뜻한 고기압이 위치해 있었는데요. 공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렇기 때문에 북서아프리카의 뜨거운 기류가 남서풍으로 유럽으로 아주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매우 이례적인 기압 배출로 인해서 유럽 지역에 고온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또 여기에다가 대서양의 해수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았던 것도 기온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이상고온의 원인이라고 보는 기후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기상학자 잽 마스터스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 기상 패턴이 중단이 되었다. 어느 계절이든 이상기후 현상을 볼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런 극단적인 겨울 폭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작년에 기록적인 폭염을 관측했던 영국 기상청은 올 여름이 작년보다 더 심각한 폭염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하순부터 시작됐던 유럽의 이상 고온 현상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월 11일 평년과의 기온 차이를 보여주는 일기도를 보면 아직도 유럽 지역은 평년보다 5도에서 10도 이상 높은 고온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군요. 역시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유럽이 이렇게 이상 고온 현상이 발생한 반면에 그 반대편에 있는 미국 서부 지역에는 지금 대홍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올해 그 1월 12일에 CNN 보도를 보면은 작년 12월 26일부터 올해까지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내린 극한폭우로 18명이 사망을 하고 범람, 침수, 산사태 등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작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미 서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적은 400mm 이상의 호우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 4일에서 5일 사이 또 8일에서 9일 사이 연속으로 강력한 비구름대가 서부 지역을 강탈했습니다. 미국 국립기상예측센터는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의 일부가 10일 만에 시간당 30mm 정도의 호우가 내리면서 3,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산악 지역으로는 60cm 이상의 폭설이 내렸고요. 필모와 산타바바라는 9시간 동안에 160mm 이상의 비가 내렸는데요. 미국 국립기상청은 거의 모든 캘리포니아 지역이 지난 2주 동안 평균 강수량보다 4배에서
6배의 많은 비가 내렸다고 밝혔죠. 그림처럼 미 국립기상센터의 관측에 의하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서부 해안과 시에라네바다 산맥 지역으로는 최대 750mm 이상의 비나 눈이 내렸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엘레니 쿠날라키스는 우리 주는 작년 4년 동안 가뭄을 겪어왔는데 이전엔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폭풍과 지난 2주 동안 6번이나 몰아쳤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항공구조를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강력한 돌풍이라든가 산사태라든가 도로 유실, 침수와 범람 56만 가구 넘는 대규모 정전이 벌어졌고 저지대 주민들에겐 대피령이 내려졌고요.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네. 네, 이게 강수량 숫자로만 봐도 정말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대홍수가 발생한 원인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 국립기상청이 사용하는 GFS 모델 한번 보시면은 1월 5일 미국 서쪽 태평양에 959 헥토파스칼의 폭탄 사이클론이 위치해 있고요. 이 저기압으로부터 발생한 한랭 전선이 미국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폭탄 사이클론으로부터 또 다른 한랭 전선과 올란 전선이 다시 만들어지면서 2일에서 3일 간격으로 미 서부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비나 눈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캘리포니아 주지사 말처럼 11일까지 벌써 6번의 강력한 한랭 전선이 영향을 줬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미 서부 지역에 발생한 대홍수에 대해서 미 국립기상청은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우는 하늘 위에 흐르는 강이라는 뜻의 대기천, 애트모스페릭 리버의 영향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대기천은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형성되어서 미국에 접근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서부 시에라네바다 산맥을 만나면서 상승을 해서 급격히 응결되는 이런 현상을 말합니다. 1월 4일 침전성 수증기를 보여주는 일기들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침전성 수증기는 모든 수증기가 액체로 응축되었을 때 대기 기둥에 있는 물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네. 지도상의 짙은 녹색 지역은 열대 태평양에서 서해상을 향해 서해안을 향해서 흐르는 아주 좁은 습기들을 나타내고요. 예. 바로 대기와 강이라고 부르는 대기천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기천이 별다른 피해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1861년에서 1862년 발생했었던 캘리포니아 대홍수를 제외하면은 겨울철 강우는 건조한 기후에 샌프란시스코 여름 가뭄을 해소하는 그런 단비 역할을 했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강수량이 폭증을 하고 대기상층의 제트기류 흐름이 사행을 하면서 이번처럼 폭우 재앙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자, 이 대기천이란 개념은 센터장님께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해주셨던 개념이긴 한데 이것도 기후변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서부의 대홍수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일단 미국 군기상청은 1월 12일 발표해서 앞으로 7일 동안 가장 많은 비가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서 예상된다. 최대 2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일단 예보를 했고요. 최소한 1월 19일까지는 4개의 대기천이 미 서부 지역을 강탈하면서 폭풍우가 이어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누적된 비로 인해서 강물 수위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데다가 산악적으로 내린 눈이 녹는 경우 홍수로 인한 침수 피해가 더욱더 커질 수 있고 몇 년 동안 가물었던 날씨로 토양층이 매우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호우로 인한 산사태 위험이 매우 높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네. 기후변화로 극단적인 날씨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는데요. 자,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극한 기상재난이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좀 미리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정말 요즘 뭐 폭우, 또 가뭄, 폭설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상기후에 맞서서 적극적으로 좀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